오늘 맨유가 4연승 이후에 5연승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는데, 이제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했던 게 그동안 본인들이 4연승을 하면서 어떻게든 올라와서 토트넘하고 승점이 동률이 될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토트넘이 이번 주에 경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한 경기 더 치르는 거지만 토트넘과 승점이 똑같아질 수 있었던 기회를 맨유가 놓쳤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의 홈에서 승점을 잃었는데, 이게 맨유가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공격적인 작업 자체가 매우 좋지 않다. 가장 최근에 잘하던 호일룬이 부상으로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풀백 자리에 루크쇼가 부상으로 못 나왔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맨유는 이번 시즌 부상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호일룬과 루크쇼가 못 나온 자리에 루크쇼 대신에는 린델로프, 최전방에는 포슨이 나왔습니다. 근데 포슨이 이제 너무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경기에서 약간 믿고 맡길 만한 선수냐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 포슨이 최전방에 나왔고 가르나초가 왼쪽, 이제 레시포드가 오른쪽에 나왔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레시포드가 최전방, 포슨이 오른쪽에 왔다 갔다 하는 두 선수가 약간 스위칭을 하는 형태였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맨유가 풀럼에게 전체적인 뭔가 공격적인 패턴이라던가 흐름 자체를 거의 대부분 내어주면서 경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맨유의 첫 번째 슈팅이 언제 나오냐면, 이게 슈팅 타임라인이거든요. 전반전에 슈팅이 꽤나 늦은 시간에 나왔죠. 이게 몇 분이냐면 26분입니다. 전반전 26분 만에 첫 번째 슈팅을 맨유가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맨유가 오늘 경기에서 본인들의 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경기를 너무 못했거든요. 그리고 후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 꽤나 지난 다음에 슈팅이 나오죠. 70분쯤이에요. 그러니까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 25분 동안 슈팅 한 번 못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일룬 한 명 없다고 해서 공격 패턴이 이 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체적으로 일단 맨유가 어떤 전형이었냐면, 포슨이 최전방에 있을 때 약간 내려옵니다.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도 볼 수가 있거든요. 내려오고요. 마이누, 포슨, 부페, 카세미로 플러스 달로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뒤에 맥과이어, 바란, 린델로프 3백이 되죠. 그래서 요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를 많이 배치해놨는데,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를 많이 배치한 것 치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턴오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서 턴오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계속 풀럼에게 볼을 빼앗기고 역습 허용하고 빼앗기고 역습 허용하고 이런 장면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테나하 감독이 약간 공격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뭔가 패턴 플레이를 잘 못 잡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 최악의 선수는 이 가르나초죠. 가르나초가 오늘 경기는 정말 약간 너무할 정도로 경기를 거의 망친 선수였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후방에서 가르나초에게 패스가 넘어옵니다. 분명히 이 패스가 좋은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심지어 가르나초를 마크하는 선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르나초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돌아서서 공격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볼을 받자마자 백패스를 해요. 근데 이 백패스가 분명히 요 안에 공간이 많은데 백패스를 했는데 이 백패스가 상대 공격수한테 가죠. 그래서 바로 풀럼이 역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르나초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못한 건 너무 혼자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죠. 이 장면도 보세요. 가르나초가 중앙에서 볼을 잡습니다. 볼을 잡고 측면으로 돌아뛰고 있어요. 그리고 부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측면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가르나초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를 끌고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측면을 바라보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 공간에 레시포드가 있죠. 그런데 가르나초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볼을 끌고 들어갑니다. 혼자서 들어갔다가 레시포드가 뛰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볼을 안 줘요. 본인이 혼자 이 가운데를 가로지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백패스를 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가르나초가 분명히 레시포드가 있는데 레시포드랑 협업을 안 하고 분명히 상대 수비수와 2대2 상황인데 혼자서 두 명을 상대하니까 2대1 상황이 된 거죠. 왜 이런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르나초가 계속 이럽니다. 플러스 오늘 후반전은 명백히 테나흐 감독의 실책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실책은 카세미루가 경기 중간에 부상을 당했죠. 부상을 당했는데 요 자리에 누굴 넣냐면 에릭센을 넣습니다. 그리고 에릭센 플러스 포슨 대신에 맥토미니를 넣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뭔가 당연하게도
에릭센이 요 밑에 있으면 중앙 라인에서 경쟁력이 좀 없다 보니까 뭔가 맥토미니를 조금 더 내리고 에릭센을 조금 더 위에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테나그 감독은 레시포드를 최전방, 부페를 오른쪽, 그리고 맥토미니를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이누도 공격할 때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상 맥토미니, 마이누가 올라가요. 에릭센이 뒤에 있고 달로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서 달로가 에릭센을 도와준 형태예요. 근데 달로도 여기 있다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계속 오버래핑을 해주면서 측면 공격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에릭센이 수비 라인 앞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에릭센의 단점이 애초에 에릭센이 전성기 때도 수비가 좋은 선수가 아니었고, 그리고 에릭센은 이미 기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선수죠. 그래서 에릭센을 저 자리에 혼자 두면 안 돼요. 근데 에릭센을 저 자리에 두니까 저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막판에는 어떤 걸 하냐면 여기에 플러스 요 마이누 대신에 디알로를 넣어요. 아예 요 짝도 없습니다 이제. 특히나 뭐 마지막에는 맨유가 득점이 필요했으니까 이런 전형이 나온 거긴 한데 에릭센만 뒤에 있고 모두 올라가는 전형. 달로도 오버래핑. 뭐 부페가 아무래도 오른쪽에 있으니까 가운데로 들어오면 달로도 올라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맥과이어, 바란, 린델로프 뒤에 있는 선수들이 에릭센을 잘 도와주는 성향이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린델로프와 바란도 약간 측면 지역으로 넓게 퍼져서 요 공간을 커버하지 에릭센을 도와주질 않아요. 에릭센 쪽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요게 이제 그 오늘 맨유가 후반전에 풀럼에게 졌던 이유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에릭센이 요 앞에 있죠.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데 이 뒤쪽으로 풀럼의 선수가 한 명 뛰어갑니다. 그런데 에릭센이 이 선수를 잘 못 따라가요. 그래서 풀럼이 요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줬는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에릭센이 충격적으로 멀어져 있죠. 에릭센 뒤에서 뛰어온 선수가 요 공간에 도착하는 동안 에릭센이 아예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게 늦다 보니까 달려갔을 때 끊어내는 것도 못하죠. 어설프게 끊어내다가 상대 선수가 에릭센의 압박을 피해서 나와요. 편안하게 에릭센이 비워둔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에릭센이 이 공간을 커버할 수가 있는 선수가 아닌데 에릭센한테 이 공간을 커버하라고 맡긴 게 애초에 잘못인 거죠. 그리고 이런 장면 때문에 결국 실점도 나옵니다. 첫 번째 실점 나올 때 보시면요, 에릭센이 베시라는 풀럼의 수비수를 맡고 있어요. 베시가 골을 넣거든요. 베시가 요 앞 공간으로 달립니다. 앞 공간으로 달리는데 베시의 앞쪽에 있었던 아다라비오요가 요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요. 일부러 스크린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에릭센이 스크린에 걸립니다. 그리고 베시는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죠. 근데 뛰어나가고 있는데 에릭센이 약간 너무할 정도로 그냥 무기력하게 따라가지도 못해요. 이게 뭐 다른 장면으로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에릭센이 상대 수비수에게 걸려있죠? 걸려있고 원래 에릭센이 막아야 되는 베시가 앞으로 달려가요. 근데 에릭센이 여기서 어떻게든 따라가는 걸 했어야 되는데 아예 못 따라가고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싸움에서 밀려서 포기를 하고 있고, 베시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앞으로 움직여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득점으로 만드는 장면이죠. 에릭센이 코너킥 수비는 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더라도 저런 이제 하나하나 요소가 쌓여서 맨유가 실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결승골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세요. 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맥과이어가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는데 여기서 에릭센이 풀럼의 선수가 잡아서 올라오니까 붙어줬어야 돼요. 싸워줘야 되는데 일단 맥과이어가 상대 공격수에게 가려져 있죠. 근데 여기서 에릭센이 싸워주질 못합니다. 싸워주질 못하면서 상대가 드리블을 해 나가는데 그냥 발 한 번 뻗어보지 못하고 편안하게 그냥 심지어 아다마 트라오레였거든요. 아다마 트라오레가 압박도 받지 않고 달려가면서 스피드를 붙이기 시작해요. 근데 가속도가 붙으면 아다마 트라오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막을 수 있는 수비수가 몇 없거든요. 심지어 맥과이어는 스피드가 느리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는 에릭센이 잡든 끌든 어떻게 하든 속도를 줄여놔야 맥과이어가 막을 텐데 그냥 에릭센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다마 트라오레가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맥과이어는 스피드를 못 따라가고요. 그래서 아다마 트라오레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서 풀럼이 역습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역습이 되니까 측면 공간까지 패스가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이워비가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경기 이 후반전의 패배는 테나그 감독의 용병술,
특히나 에릭센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놓았던 그 아주 안 좋은 용병술이 오늘 경기에 패배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 전반전에도 호일룬을 어쨌든 부상으로 기용할 수 없는 경기인데 호일룬의 공백을 뭔가 메워 나올 수 있을 만한 패턴 플레이, 전술 이런 것들이 오늘 뭐 야심차게 포슨을 선발로 썼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게 매우 아쉽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의 패배는 아마 테나흐 감독이 뭐 부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변명의 여지 없이 본인의 부족한 용병술 때문에 패배가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